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서 회장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서 회장님의 은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배울 점도 있고, 또 우리가 박수를 또 함께 보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뭐랄까요, 정말 전설이 이제 자리를 뜨면서 좀 저도 느낌이 참 그래요. 뭐라 표현을 하기엔 굉장히 좀 그렇지만 정말 전설이 이제 떠났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2002년 정도에 우리 셀트리온을 창업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80조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의 어떤 진짜 이런 엄청난 대표의 바이오 기업으로 키워낸 이제 전설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자본금이 거의 한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던가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또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뭐 돈을 끌어오시는 과정에서 신체 포기각서도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키우고 그 회사를 키워오는 과정에 있어서 뭐 자신감, 확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위기를 본인은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만 그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단 이제 금전적인 부분만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확실하다면, 내가 판단했을 때 확실하다면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좀 들기는 들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80조 원이라는 회사, 80조,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5천만 원을 80조로 키워오는 게 대략 거의 지금 한 19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럼 하다못해 뭐 투자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로만 따졌을 때 5천만 원짜리를 80조로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20년 가까이 걸려서 이렇게 해온 건데,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20년이라는 시간을 꼭 투자를 해라 이거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시세가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내 자본금이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돈을 맡기고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일을 하게끔,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성과를 얻어서 나한테 갖다 바치게끔 하는 여러분들의 갑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갑은 갑질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갑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뭐예요? 나는 얘네한테 갑질을 할 수 있어 라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그렇죠? 주주라는 그런 타이틀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 돈 벌어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시간은 줘야죠. 시간은. 근데 하루 음봉 조금 뜨고 하루 5%좀 빠지고, 뭐 멀리 봤어도 한 일주일 지났는데 10% 빠졌다? 뭐 그쵸, 속 아플 수는 있죠. 속 아프고 많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셀트리온이 지금 80조 찍었다고 80조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얘를 사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선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업사이드가 없는 종목입니까? 셀트리온의 최종 종착지가 80조예요 고작?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그런 관점과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투자의 철학과 이런 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너무 좀 이게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동안 저도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서울경제 쪽에 이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보셨겠지만, 자, 2002년 셀트리온을 창업해서 셀트리온 그룹을 시가총액 80조 원 이상의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키워낸 전설의 퇴장입니다. 자, 서 회장이 20여 년간 키워온 셀트리온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 레키로나의 임상 이상을 마치고 이제 식약처에다 조건보가 신청을 내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 전 국민, 셀트리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주식이라는 걸 관심을 1일에도 갖고 있는데 셀트리온을 모른다? 물론 바짝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 반드시 아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에 따르면 서 회장님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이제 행사도 없이 은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임직원들에게 따로 공지도 하지 않았대요. 셀트리온 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 인수인계 작업을 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수직인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라며,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의 국내 승인 및 환자 투약과 미국과 유럽 진출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경영일에서는 물러나지만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2020년 창사 이후에 처음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 서 회장님은 지난 99년 설립 이후에 한동안 사채까지 끌어다가 운영 경비에 보탰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위태위태했던 경영 사정은 지난 2012년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하면서 반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년 유럽, 16년 미국 판매 허가를 잇따라 획득한 램시마는 셀트리온 그룹의 주력 제품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 서 회장은 곧이어 허주마, 트룩시마 등 바이오 시밀러도 연이어 성공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2008년 대비해서 48배, 그리고 2020년 말 기준으로 48조 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역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셀트리온 우리 서 회장님께서 마지막 목표가 이 코로나 치료제라고 하십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조건부 허가 신청을 제출한 만큼 신속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40일 정도를 카운트다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셀트리온은 1월 중에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청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 회장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국내 코로나 환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물량인 10만 명분의 치료제를 이미 생산을 해놨고, 그 다음에 공공재인 만큼 국내에는 원가로 공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를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을 떠나 다시 스타트업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격 진료 등에 활용 가능한 피검사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올 초 JP모건 컨퍼런스 당시 기자들과 만나 북유럽에서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을 세울 것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아마 뭐 공식적인 퇴임식 같은 거는 3월 달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그러진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어쨌든 우리 서 회장님의 그런 발자취 속에서 마지막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어쨌든 마지막 파이프라인 치고는 야, 정말 역사를 남겨줄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이지 않을까. 기존의 어떤 제품군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이제 중증도에 포함된 질병만 해당되는 이제 약품들인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백신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사전 예방도 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치료제 효과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전 국민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애국심이 가득 품고 담긴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적으로 클로징이 잘 돼서 성공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번 역사적인 어떤 이름을 다시 남길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 회장님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우리나라의 아마 역사로 남을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이 주주들을 많이 또 신경 써 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주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주주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높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기업들도 사실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자본금 땡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회사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그 회사 주주총회를 한번 다녀왔어요. 재작년인가 그 전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 3년 된 것 같은데 거기 딱 가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회장님께서 앞에 서서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주주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주주총회 그 초청권 받아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는 그냥 주주총회를 경험하러 가보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긴 한데 뭐라도 정보라도 좀 얻어보러 가보자 하고 갔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셀트리온을 갔다가 셀트리온 서 회장님이 거기서 90도로 인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갔는데 서 회장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같이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같이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정중하게. 이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이 이게 참. 자, 아무튼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셀트리온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누가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내년 가을쯤 되면은 또 이제 합병 이슈도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지금 이제 과열된 부분은 코로나 치료제로 인한 기대감이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밸류를 유지시켜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대로 좀 보유를 해 주세요. 이거 뭐 오늘 음봉 좀 빠지고 뭐 빠지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내 매수가가 23만 원, 난 이날 4월 1일 23만 원에 매수를 했다. 이분들이 수익을 챙긴 분,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한 수익권으로 돌아온 게 이 많은 기간들을 다 겪고, 이 많은 구간들을 다 겪고, 여기서부터가 수익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여기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지만, 그럼 이분들은 어때요? 매수했다가 기다렸다가 한번 시세가 나오고 빠졌을 때 다시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다못해 셀트리온도 약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죠?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80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자체로 규모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앞으로 20년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투자해도 좋을 기업인 건 맞습니다만 20년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단기간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런 상황들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세는요, 셀트리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밸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영역인 거지. 그렇죠? 여기도 과정에 있는 영역이고 과정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 목적지까지 묻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 형제들 80조고 규모가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조정 좀 받고 이렇게 빠지고 뭐 하고 이거 맞죠? 여기 매수하셨던 분들 이만큼의 시간 동안 못 버티고 매도했던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그래서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추후에 또 다른 이슈가 나오거나 내년에 또 합병 이슈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좋은 소식이 연이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아마 또 차기 이제 인수인계하는 그 우리 차기 회장직도 아마 굉장히 또 좋은 분으로 아마 선정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좋은 분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앞으로 또 셀트리온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 하면서 또 기사 막 나오고 하면 또 주가도 움직이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공략해볼 추천주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 조금 약간의 컨셉을 좀 바꿔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숨막히게 매매를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뭐 이날은 이거 같다 저날은 저거 같다가, 물론 매일이 그렇긴 하지만 어떠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고 수급이 뚜렷하지가 않고 좀 지수는 전체적으로 강한 것 같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왔는데 그래도 한 해를 잘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감을 잘 했고 수익을 이렇게 잘 챙겨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뼈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계좌에서 딱땅땅땅 구성을 좀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거 조금씩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계좌에 딱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서 구축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사실 연말까지 좀 계속 해드렸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4일날 이제 10시에 장이 개장을 하는데 4일날 10시에 장 개장하면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좀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6만 원, 26만 5천 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벌써 시세가 나오고 있고, 뭐 삼성엔지니어링 13,000원 부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제 슬슬 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아직 큰 시세는 아니라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편입하시려면 편입하셔도 되지만, 한국전력도 26,000원 밑에 오면 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26,000원을 깨지 않으려는 힘이 강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야겠죠. 미코 같은 경우에도 단기 스윙 패턴으로 14,000원 종가 기준 손절 잡자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14,000원 종가를 안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배열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먹거리가 많을 때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단가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아직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살까? 시장 가면 뭐 쫓아가 볼까? 의미 없어요. 시장이 좋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좋은데 그 어떤 이유를 봤을 때 그 이유들을 우리가 지금 따라붙어도 될 만한 종목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단발성 이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좀 달리 하셔야 되는데 그저 가면은 가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쫓아 들어가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매매는 이제 더 이상 안 먹혀요. 왜? 3월달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죠. 공매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공매도가 온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 뭐 흔들리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은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았던 시장에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또 방해거리가 생기는데도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얼마나 편하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랑 하나씩 좀 해 나가 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지만 주식 하겠다고 칼을 한번 뽑아 들어서 오셨으면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시고 당장 내가 뭐 떼돈을 벌어서 뭔가 대박을 내야겠다 생각보다도 꾸준함을 했을 때 그걸로 이뤄낼 수 있는 대박을 꼭 기억하시고 서 회장님도 20년 동안 저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또 서포트 많이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단타수정 영상도 많이 시청 좀 해주시고요. 반드시 시간 투자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꼭 인지하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하루에 5,000원꼴로 투자하셨을 때 여러분들 정말 이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쪽 업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교육 영상들도 많이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